연력학 3의 5절 시스템에 대한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이라 하면 이제 용어를 시스템 하면은 밀폐계를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컨트롤 볼륨, 검사 최적이라 하면 개방계를 의미하겠습니다. 물론 이 개가 시스템입니다만은 옛날에는 주로 이런 밀폐계, 오픈 시스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유체역학에서 주로 검사 최적, 물질이 흘러나가고 할 때 검사 최적이라는 용어를 하고 없을 때 시스템이라 했듯이 우리 유체역학도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면 시스템이라면 밀폐계를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에너지는 다른 형태나 변화를 있어도 없어지거나 만들어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를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라고 합니다. 즉 에너지는 변환될 수는 있어도 전체의 에너지는 일정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기초로 한 법칙이 바로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것이지만 나중에 또 우리 검사 최적에 대해서도 연력학 제1법칙을 나타낼 수가 있고 3의 5절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연력학 1법칙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폐계 사이클을 이루면서 시스템에 가해진 일이 전부 열로 변한다는 주울의 실험이 연력학 제1법칙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주울의 실험은 따로 한 절을 마련해서 설명할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물단열이 잘 되는 물통 속에 이렇게 도르래를 장착해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이만큼 일을 해주면 물이 막 휘어지면 마찰열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다시 주위 큰 물통 속에 넣고 냉각시키면 얘는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해준 일만큼 요 주위로 열로 전달되는 그와 같은 실험을 주울이 하였고요. 그걸로부터 사이클, 요거는 사이클을 의미합니다. 원래 들어왔을 때 그동안에 열을 다 합한 것은 사이클 과정에서의 일을 다 합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 주울의 실험 결과입니다. 이 주울의 실험 결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그림 1과 같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1, 2 PV선도 꼭 PV선도 아니라도 좋습니다. 어떤 두 개의 상태랑 사이에 1의 상태와 2의 상태로 해서 A의 과정과 B의 과정으로 이렇게 두 과정으로 나타내면 원래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과정으로 돌아오면 원래대로 들어오면 사이클인 거죠. 이게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A의 과정으로 1에서 2에 가고 B의 과정으로 2에서 1을 과정으로 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사이클 A 과정 1에서 2로 갈 때는 A의 과정으로 가고요. 2에서 1로 올 때는 B의 과정으로 구성된 사이클을 생각합니다. 그럼 전체는 1에서 출발해서 원래 1에 온 것을 이것을 사이클이라고 해요. 원래 상태로 돌아올 때 이런 사이클을 이룬다고 했을 때 델 Q는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면 이렇게 A에서 A의 경로를 통해서 여기서 보면은 이 경로죠. 이 경로를 통해 갔다가 B의 경로를 통해서 2에서 1로 오는 그런 걸로 두 개의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입니다. 델 W도 두 개의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델 W도 A를 통해서 B, A, 2에서 1로 올 때는 B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A 1에서 2까지 요거를 요쪽을 여기로 옮기고 요쪽을 여기로 옮기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1 A에서 2까지 A 2까지 어떻게 델 Q 빼기 인테그랄 A에서 2까지 델 W인데 여기 똑같을 때는 적분이 똑같을 때는 굳이 따로 이렇게 적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는 이쪽은 2에서 B에서 1까지 델 W 빼기 얘가 넘어가면은 델 Q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ES B까지 B의 경로로 ES 1까지 오는 요것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바꿀 수가 있겠죠. 어떻게? 1에서 2로 바꿔볼까요? 1에서 2까지 del W 마이너스 del Q. 근데 이거 반대죠.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B의 경로를 통해서. 그런데 요것은 다시 또 요걸 플러스로 바꿔주고 요거를 del Q 빼기 del W로 하면 최종식은 1에서 2 del Q 빼기 del W는 1에서 B의 경로를 통해서 del Q 빼기 del W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다시 그 과정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개하면은 각각 이렇게 되겠고요. 이것을 이렇게 요항을 이항하면은 요식이 되겠고요. 그 중에 이 오른쪽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것은 요거와 요거의 순서를 바꾸면은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2에서 1의 적분을 1에서 2의 적분을 하면은 마이너스가 없어지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이 식은 일식은 최종적으로 사이클에 대해서 A, B에 관한 사이클에서 보니까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더라. 1에서 2까지 적분 A 과정을 적분한 거나 1에서 2까지 B의 경로를 이렇게 적분한 거나 같더라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이거 주얼의 실험으로부터 얻은 결과로부터 우리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열과 일을 한번 살펴보면 이건 상태량이 아니고 경로함수죠. 경로에 의존합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면서 1에서 2의 경로를 통해서 적분한 것이나 1에서 2의 B의 경로를 통해서 적분한 열은 다릅니다. 마찬가지 1도 마찬가지죠. 1에서 2의 적분하는데 A의 경로로 통한 적분값이나 1에서 2의 B의 경로로 통한 적분값은 서로 다릅니다. 뭐 1은 더군다나 이게 PV 선도면은 더 확실하죠. 밑에 면적이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2일과 열은 그런데 지금 이식 이걸로부터 유도된 이식을 보면 del Q 빼기 del W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del Q 빼기 del W는 델타 W는 A의 경로를 통해서 적분 하나 1에서 2의 경로를 통해서 적분 하나 같다 이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같다. 그 말은 del Q와 del W는 각각 상태량이 아니더라도 del Q 빼기 del W는 점함수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우리가 경로를 두 개만 해서 그렇지 어떤 경우 B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 또는 C 즉 이 말은 del Q del W는 경로에 의존하지 않죠. 무관하죠. 이 말은 del Q del W는 점함수고 이 점함수는 연력학에서는 다시 말하면 상태량이 되겠습니다. 즉 del Q와 del W는 델타 W와 델타 W는 상태량이 아닌데 빼기 한 이거는 시스템에서 상태량일 때는 이 양을 우리는 D 어떤 E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즉 이것을 상태량 E로 나타내 뭔지는 모르지만 DE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지. 이렇게 해야 경로에 무관한 그게 되겠고 상태량 이것을 상태량 E로 나타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E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시스템으로 들어온 del Q와 시스템이 한 1 del W의 차이. 그런데 이 1과 열이라는 것은 경계를 통하는 에너지 형태, 즉 들어오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경계를 통해서 하는 일 에너지 형태입니다. 즉 에너지 차이인 거죠. 실제로는 에너지 차이. 그래서 이 시스템이 가지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말로 한다면 글로 서면
연력학칙의 일법칙은 시스템으로 전달된 열과 시스템으로 한 일의 차이는 시스템의 에너지 증가 DE가 되겠습니다. 연력학칙의 일법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같은 의미이긴 합니다만은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나타내는 것이 편합니다. 제일 첫 번째, 미소한 상태 변화, 아주 짧은 시간에 약간의 델 Q, 델타 W가 왔을 때 연력학 이렇게 되고요. 이건 아까 한 말과 똑같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이런 형태의 식보다는 이것을 이항한 델 Q는 DE 플러스 델 W 이 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특히 저는 이 식을 이렇게 안 외우고 이런 식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원래 우리 연력학에서 목적이 열을 받아서 델 Q를 받아서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DE가 올라가느냐, 들어오는 것은 이겁니다. 열을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일부는 일을 하고 내부 에너지 상승하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로 하면 역시 시스템으로 전달된 열은 시스템이 한 일과 시스템이 에너지 증가의 합과 같다. 연력학 일법칙 외우기 너무 쉽죠. 시스템이 있다면 흘러 들어오는 거 열은 이게 플러스니까 일하는 거 델 W 플러스, 그 다음에 나머지 내부 에너지 상승, 시스템의 에너지 상승, 이게 이 식을 의미합니다. 미세한 상태 변화 이식과 관련해서 아까 방금 한 거죠. 일량은 시스템 들어오는 일과 이게 같다. 에너지 보존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시스템의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이 시스템이 가지는 에너지는 일반적으로는 내부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카이네틱, 키네매틱, 운동 에너지, 이렇게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연력학에서는 99.9% 이 시스템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를 무시할 수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때는 이 대신에 우리는 U를 선식, 이거를 제일 많이 사용하죠. 제일 기본식으로 이제 우리가 칩니다. 델 Q는 DU 플러스 델타 W, 또는 뭐 이런 식도 나는 이 식을 선호한다고 그랬죠. 시스템이 준평형 과정으로 팽창할 때, 어떤 실린더가 있을 때 이렇게 서서히 팽창한데, 이럴 때 하는 일은 팽창일과 관련되면은 델타 W는 PdV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식 대신 이 델타 W 자리에 PdV를 대입한 이 식도 많이 이제 추후에 뒤에서 아주 무릎을 많이 사용할 겁니다. 델 Q는 내부 에너지 상승 플러스, 그림은 이거 하면 되죠. 위치 에너지, 속도 에너지가 없습니다. 이게 du 플러스 pdv 5식 또는 6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태 1에서 상태 2로 변화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가해서 원래 1의 상태로 있다가 2의 상태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적분하면 되죠. 적분 1에서 2 여기 있죠. 이 원래식 기본식입니다. 를 1에서 2, 1에서 2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부 에너지는 상태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적분되겠죠. 2에 1s2, 이거는 E2-E1. 그런데 이 델 Q는 델타로 적은 이유가 있다 그랬죠. 적분 이렇게 안 된다 그랬죠. Q12 안 된다 그랬죠. 얘는 통틀어서 이거 자체를 Q12 1에서 2의 과정에서의 Q, 뭐 1, 2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저는 붙이는 걸 또 선호합니다. 마찬가지 델타 이거 적분하면은 이것은 1과 2의 과정에서 적분한 1 양이 되겠죠. 또는 뭐 책에 따라서 이렇게 적는 것도 있습니다. 단순히 W로 적기도 하고. 따라서 적분하면은 Q12는 E2 빼기 E1 플러스 W1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E2 빼기 E1을 델타 E 차이라고 한다면, 두 개의 차이를 한다면 또 많이 쓰는 식 Q12는 델타 E 플러스 W12 이런 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앞에와 똑같이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없으면 앞에서 이 자리에 U로 다 바꾸면 되겠죠. 가장 많이 쓰는 식 중에 또 하나가 이 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이클에서의 연력학제 1법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본이 되는 것은 여기고요. 이것을 사이클에 원래 들어가서 원래 왔을 때 이게 사이클입니다. 2의 상태 다시 1의 상태로 왔을 때 이걸 사이클 적분이라 하고요. 또 다 사이클 적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이 뭐가 될까요? 이 부분은 0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왜? 상태량은 1의 상태에서 어찌게든 1의 상태면은 같아 이거지. 이거는 E2 빼기 E1인데 지금은 1에서 1, E1 빼기 E1이 되니까 0이 되겠죠. 얘는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사이클에서의 연력학제 1법칙은 이렇게 되고, 이거는 사실 오히려 줄 실험에서 바로 제일 처음에 나온 식이 이 연력학 1법칙이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식은 주울의 실험 결과로도 알려진 식입니다. 자, 사이클 이런데 여기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뭐 그 델 Q 뭐 J니 A니 뭐 이런 거 붙여가지고 나는 어디서 그런 것도 무슨 말인가 하면 일과 열은 뭐에 단위?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전달된 에너지 형태인데 에너지의 SI 단위는 주울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아주 구식에 열은 뭐로 쓰냐면 칼로리를 주로 썼죠. 일은 줄 또는 킬로그램 메타 퍼 뭐 킬로그램 폴스 메타가 되겠죠. 킬로그램 공학 단위 줄, 지금 SI 단위 줄이고 단위를 달리하기 때문에 1칼로리는 4.2줄 또는 1줄은 0.24 칼로리 이렇게 단위 환산 인자를 여기에 A 또는 J 이런 기호를 붙여서 하는데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은 단위가 다 똑같고 그냥 식은 이게 맞는 식입니다. 이게 사족을 딴 걸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열의 일당량, 열의 일당량, 일의 열 당량 이거 아닙니다. 열이나 일이나 다 주울산인데 당량이라는 개념이 없고 해당되는 거라는 개념이 없고 똑같은 단위를 씁니다. 나중에 물론 내가 칼로리를 쓰고 싶으면 단위 환산 문제가 단위 환산이죠. 주울이라는 단위를 칼로리 단위로 환산할 때는 1칼로리는 4.2줄, 1줄은 0.24 칼로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위식은 시스템에 전달된 사이클을 이룰 때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사이클을 어떤 시스템이 원래 상태에서 원래 돌아갔을 때 전달된 열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열은 전달되고 방출되는 게 있으면 순전히 전달된 거 이거 흘러 들어온 거 빼기 나간 거 한 겁니다. 시스템이 한 일과 같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PV 선도에 나타내면은 이게 밑에 면적이 사이클 할 때는 요게 면적이 1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TS 선도에서 이 과정을 나타냈다면 요 면적이 열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면적은 같겠죠. W는 Q.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연력학적 1법칙을 요약 및 정리를 하면 연력학 1법칙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가장 기본되는 것은 뭐야? 델 Q. 물론 이게 다 있을 때는 E가 되겠죠. 운동에너지 뭐 이런 게 있을 때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만 알면 델 Q. 이거는 뭐 쉽다 그랬죠. 델 Q가 들어오면은 더 흘러 들어오는 것은 1하고 나머지 내부 에너지 U 상승에 소요되겠죠. 그러면 상태 1에서 2는 이걸 1에서 2 적분한 것 뿐이죠. 딴 게 아닙니다. 1에서 2 적분하면 요거는 적분하면은 따로 쓸 수가 없고 이거는 Q12라고 한다 그랬고 이것도 W12로 한다 그랬고 이거는 U2 빼기 U1 이렇게 된다 그랬죠. 또는 델타 U. 그 다음에 사이클 적분일 때는 이걸 원래 기본식에서 델 Q는 DU 플러스 델 W에서 사이클 적분하면 DU 상태량이기 때문에 없어지고 이런 식이 남겠죠. 따라서 정리를 하면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고 사이클에서는 이렇게 되고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미소한의 에너지를 나타낼 때 우리는 D를 사용하죠. 에너지나
내부 에너지 U에서는 열 및 일에는 각각 델타를 사용합니다. 몇 번 설명했죠. 상태량이 아니라 경로에 의존한다. 시스템으로 들어온 열량 ΔQ는 기본적으로 얘기했죠. 외부에 하는 일 ΔW와 ΔQ는 ΔW와 DE에 같다. DU, 내부 에너지면 DU. 에너지 보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흘러 들어온 만큼 흘러나가고 올라가고. 일과 열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서로 대등한 관계로서 서로 흘러 들어오면은 올라가고 일도 하고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열역학 1법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변환이 가능하다. 자, 그런데 식 11이 이겁니다. 식 11을 보면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 쭈울의 실험에서도 그랬지만 일은 100% 열로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클을 이루면서 열을 100% 열로 바꿀 수는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사이클 열을 100% 이 열이라는 것은 공급된 열을 100% 이렇게 있으면 뒤에서 바로 뒤에서 나중에 열역학 2법칙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뒤에 그림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6처럼 어떤 열기관이 보통 이제 사이클을 이루면서 열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열기관, 엔진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엔진입니다. 근데 이 열기관이 작동하려면 반드시 고온에서 열을 받고 QH 받고 고온에서 QH를 받고 저온에 냉각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거 냉각 QL.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냥 열만 받아가지고 이 열을 받아가지고 W 이거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델 Q를 할 때 QH를 받고 QH를 반드시 방출을 해야 되고 따라서 인테그랄 델 Q는 QH 빼기 QL입니다. 이만큼이 2일로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QH의 열을 받았다고 해서 사이클을 이루면서 일을 할 때 이게 다 델 Q 이게 QH는 아니라 이거지. 왜? 델 Q라는 것은 QH 빼기 QL입니다. QH 빼기 QL. 그래서 하는 일은 QH 빼기 QL.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는 맞죠. 델 Q는 델 W. 즉 요놈도 QH 빼기 QL이고 요놈도 QH 빼기 QL입니다. 그런데 우리 엔진 보면 우리는 이만큼 100을 공급했는데 100만큼 다 일을 못한다 이 얘기를 쉽게 말하면 이쪽으로 냉각을 시켜줘야 된다. 50이 나가면은 효율은 50%가 되겠죠. 이것뿐에 이것이 효율이 되겠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열역학 자세한 설명은 열역학 제2법칙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변환의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델 Q는 아까 적분하면 델 W와 같다 했는데 주울에서는 일을 하면 100% 열을 바꿀 수가 있어요. 주울 실험에서는 이 실험은 반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열역학 2법칙에서 보면은 반대로 열은 100% 공급한 열은 100% 이렇게 안 됩니다. 그 차이는 물론 이 일과 같지만 따라서 열역학 제2법칙에서는 에너지 변환의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한 번 더 설명하면요. 식출로필은 열역학 1법칙 상태 1에서 상태 2로 바뀌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고립 시스템이라 함은 주위와 완전히 단열되어 있어 가지고 단열뿐 아니라 열과 일도 안 하는 Q도 없고 W도 없고 이렇게 된다면 이거 없고 이거 없으면은 E2는 E1이 되겠고 에너지는 E2는 E1 이렇게 에너지가 보존되겠죠. 고립 시스템. 고립계는 1과 열이 0이니까 E1은 E2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더 확대해 보면은 고립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주위와 일을 하고 열도 있고 Q12, W12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주위 전체로 보면
이거 전체로 보면 좀 더 큰 시스템, 큰 개를 둘러싼 개가 있다면 이거 자체로 보면 여기서 들어오는 뭔가요? 1도 없고 Q도 없고 W도 없으니까 이거 전체가 고립계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 고립계 전체 포함하면 고립계에서는 이 one 토탈 전체는 이 토탈 2 이렇게 되겠죠. 각각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E를 Q를 받으면 그만큼 주위의 에너지는 떨어질 거고 얘는 올라갔다가 또 E를 하면 이 일 맞는 만큼 주위의 에너지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라간 만큼 에너지가 떨어지고 어쨌든 전체는 에너지는 안 바뀐다 이겁니다. 그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는 보존 법칙이네, 막 쓰면 되네, 뭐 써도 그대로 있는데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 고온의 열을 얻는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주위에 버려지는 에너지,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동일하지만 에너지는 그래서 에너지 나중에 보면 에너지도 똑같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퀄리티, 질이 다릅니다. 퀄리티가 달라서 좋은 에너지가 있고 나쁜 에너지가 있고, 이거는 연력학 2법칙과 연관되어서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5회 시스템에서의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